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빈체제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빈체제 부분은 영상에서 촬영하는 거 깜빡했어. 깜빡했어. 자, 그래가지고 빈체제는 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자유주의 볼게. 빈체제는 너희가 알아서 공부해. 내가 생략은 했지만 시험에는 나오니까 알아서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자유주의. 자, 지난번에 빈체제 마지막에 빈체제의 동요가 있었는데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하고 그리스가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빈체제가 굉장히 동요가 있었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 빈체제가 흔들린 틈에 빈체제로 인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던 어떤 나라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 바로 그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나라의 정치 형태가 왕정으로 돌아갔었죠. 자, 그럼 한번 우리 프랑스 혁명 때의 정치 형태의 변화를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제일 처음에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에는 나라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였니? 왕이 다스리는 왕정. 네, 왕정이었죠. 그러다가 혁명으로 인해서 왕의 권력이 내려갔죠. 네. 입헌군주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입헌군주제에서 왕이 결국에는 죽었지. 공화정이 됐어. 근데 이 공화정에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지? 제정이 됐었어.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었는데 나폴레옹이 몰락하고서 빈체제가 들어서면서 다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으로 갔어요. 그럼 뭐가 됐을까? 왕정. 다시 왕정이 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한번 본인들이 자유랑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다시 자유와 평등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래. 가능할까? 자,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스마트폰이 일상이 돼 있잖아? 근데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힘들겠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아마 버티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카톡, 인스타 이런 게 없는 시대를 살기가 힘들 거야. 지금은.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우리는 공화정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공화정 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 자, 결국 프랑스에서는 이 왕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7월 혁명이라고 해요. 1830년 7월에 있었어요. 1830년 7월. 당시 나폴레옹이 쫓겨난 다음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샤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샤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0번째 왕이기 때문에 샤를 10세였어. 샤를 10세. 그래서 이 샤를 10세는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했어요. 그러면서 의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했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었던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공기를 일으켰고요. 그 결과 샤를 10세가 쫓겨나요. 죽이진 않았어. 파리 시민 봉기. 프랑스의 수도 파리. 그 벌레 말고. 아무튼 파리의 시민들이 봉기를 해서 샤를 10세를 추방했어.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화정을 하자. 아니다. 공화정 하면은 우리 지난번처럼 공포정치 일어날 수 있다. 공화정 말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두 개의 파벌이 서로 갈라져서 싸웠고 결과 이 둘의 타협을 해서 그러면은 왕족 중에서 우리 시민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왕으로 올려서 입헌군주제를 하자라고 결정을 내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이때 왕이 되었던 사람이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야.
당시 루이 필리프의 별명이 시민의 왕이었거든. 왕족인데 시민편에 서서 이렇게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때의 왕정을 요걸 7월 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 나라가 입헌군 주제가 돼요. 자, 근데 이 7월 왕정기의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프랑스에도 영향을 끼쳐.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산업 노동자가 발전을 해. 근데 이 7월 왕정일 때는 사람들이 의회에 의원들을 뽑잖아. 근데 이때 그 선거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만 선거권이 있었어. 근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성장을 하면서 땅이 없지만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사는, 야 우리도 돈도 있고 집도 있지만 땅만 없어. 근데 땅이 없으니까 얘네 선거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라고서 선거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이게 1848년 2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2월 혁명이라고 해요. (1848년 2월) 산업화로 노동자가 성장을 하고 그들이 선거권을 요구했어. 자, 그래서 이 프랑스 시민들, 특히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또 인구가 많았거든. 그래서 이 많은 노동자들의 선거권 요구로 결국 루이 필리프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이 성인 남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화정이 수립이 돼. 그래서 왕정이 폐지되고 입헌군주정이 공화정이 수립돼요. 네, 다시 이 나라는 공화정이 됐어. 자, 근데 이렇게 원래 선거권이 없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선거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선거는 어떻게 되기 쉽냐면은 인기 투표가 되기 쉬워.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전에는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이 자기한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냥 별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기 마련이야. 예를 들어서 자, 2명의 후보가 있다고 쳐봐. A 후보,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아. 대신 못생기고 말투가 재수없어. 1번. 2번 후보, 멍청하고 아는 것도 없고 직업도 이상해. 근데 잘생기고 말을 잘해. 누가 될까? 민주주의에서는 2번이 되거든. 아니,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이미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미지가 좋으면은 내면을 포장할 수가 있거든. 내가 멍청하고서 머리에 든 게 없다는 것을 남이 써준 거 읽으면서 하면 돼. 그럼 똑똑해 보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들 학기 초에 회장 부회장 뽑을 때 너 친구들의 공약을 보고 뽑니? 아니면은 쟤는 나랑 친해, 쟤는 잘생겼어, 이런 걸 보고 뽑니? 공약을 보고 뽑아? 야, 그치. 그러면은 참된 민주주의 시민인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공약을 잘 안 볼 거야. 왜냐면은 공약이 비슷비슷하거든. 회장 선거는 공약이 다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나랑 친한 사람, 아니면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을 뽑게 돼 있어. 바로 이 시대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이 공화정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었냐? 아니야. 이 시대는 아직은 TV 방송이 없으니까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 이 시대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건 뭐였을까? 과거의 강력한 프랑스. 프랑스가 제일 강력했을 때는 누가 다스리던 때야? 나폴레옹이 다스리던 때지. 바로 이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폴레옹의 조카야. 나폴레옹의 동생의 아들. 이 사람은 나폴레옹이 쫓겨났을 때 다시 같이 프랑스에서 쫓겨났어. 그러고서 20년 가까이 프랑스에 못 들어오다가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고 이때 처음 프랑스에 들어왔어. 근데 나폴레옹이 조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은 야, 나는 나폴레옹이 조카니까 우리 삼촌 나폴레옹을 본받아서 강력한 프랑스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는 없어. 어떻게 만들겠다는 말 안 하고 저는 나폴레옹의 조카이니까요. 와, 이거 보고 사람들이 다 뽑았던 거야. 네. 그 결과 바로 이 노동자들이 이 사람이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몰표를 던져서 결국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정치를 아주 못하지는 않았어. 그냥 대통령이니까 그냥 의회랑 잘 얘기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루이 나폴레옹은 그래도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크게 흠잡을 만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프랑스 공화정은 다시 이러한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제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당시 제도였어.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바꿨어요. 또 하고 싶어. 어떻게 했을까? 법을 바꿔요. 바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이용해서 나라의 제도를 바꿔. 뭘로 바꿨을까? 재정으로. 자, 위에 프랑스 혁명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 시기를 두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왜냐면은 이 루이 나폴레옹이 다시 나폴레옹 3세가 됐는데 이 사람은 정말 웃겼거든. 쿠데타로 나폴레옹 3세 황제가 돼요. 자, 근데 대통령일 때랑 황제일 때랑은 달라요. 자, 황제라고 했어요. 그 황제면 어떻게 해야 돼? 영토를 넓혀야겠지. 네.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 때는 영토를 넓혀야 되는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나라랑 손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이 당시에 영토를 많이 넓혔던 나라. 잉글랜드. 그치, 바로 그레이트 브리튼이지, 영국.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제일 잘했던 점은 바로 영국과 동맹을 체결했던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 3세 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동맹을 맺고 어떤 나라를 같이 공격을 했었죠. 아, 네. 중국. 제2차 아편전쟁. 그게 요때 있었던 일이야. 이 제2차 아편전쟁. 기억나니 얘들아? 네. 제2차 아편전쟁이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중국을 공격했다고 했었잖아. 그때가 나폴레옹 3세 때야. 자, 이렇게 나폴레옹 3세는 영국을 따라서 해외 식민지를 조금씩 늘리고 있었어. 그리고 해외 식민지만 늘린 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영토를 넓히고 싶었는데 나폴레옹 3세가 지배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동쪽에 있던 나라 독일이 점점점 커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프랑스는 독일이 커지면 자기의 땅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독일의 통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던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나섰는데 황제니까 자기 삼촌의 뒤를 잇겠다고 했잖아. 나폴레옹 1세는 본인이 나가서 싸웠잖아. 얘도 나도 삼촌처럼 이러고서 나간 거야, 전쟁터에. 근데 얘는 전쟁터에 태어나서 처음 나가봤어. 어떻게 됐을까? 와, 전쟁터에 나갔더니 바로 옆에서 대포가 터지고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완전 쫄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얼어버렸어. 그래서 막 대포 오니까 황제 피하셔야 합니다. 못 움직여 쫄아서. 그래서 이걸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인간이 자살할 생각이 아니면 여기에 대체 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대. 그 결과 나폴레옹 3세는 제때 도망치지 못하고 프로이센에게 포로로 잡혀요. 네, 결국 황제가 포로로 잡혔어. 쪽팔리잖아. 프랑스 의회에서는 결국 이 나폴레옹 3세를 황제에서 폐위시키고 다시 공화정이 수립돼. 프로이센에게 패배하고요. 결국 프랑스 제3공화정이 수립이 돼요. 그리고 이 프랑스 제3공화정이 지금까지